안녕하세요. 동네 아는 언니 캐롤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계부는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나요? 혹은 가계부를 쓰고 계시나요? 저는 남편에게 한두 달에 한 번씩 가계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셀로 작업한 가계부를 프린트해서 보여주는데 저희 남편이 되게 관심 없이 보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근데 이번 달에는 왜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샀어? 와 같은 질문을 해서 저를 당황시키곤 한답니다. 궁금한 게 당연하지 않나요? 결혼 전부터 가계부를 간간히 보여주겠다는 약속은 제가 했어요. 남편은 사실 가계부를 오래 보여주지 않아도 크게 말하지 않는 편인데요. 하지만 저는 꼭 남편과 가계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아무래도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벌고 있고요. 한 사람이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면 적어도 1년에 두 번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가계 상황을 말하고 또 서로 의논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한 달에 한 번 가계부를 이야기하지 못하실 것 같으면 분기별로 1년에 4번 혹은 1년에 2번 정도는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를 부부끼리 나누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또 아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계부를 공유하는 건 제가 알기론 저뿐이거든요. 굳이 그런 것까지 부부 사이에 보여줘야 하느냐, 그냥 믿고 살자, 가계부는 쓰지 않는다 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남편이 가게를 운영한다면 저 역시 1년에 몇 번쯤은 돈이 얼마나 모였고 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급을 그대로 저에게 맡기는 이런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무심한 건지 아니면 아내를 신뢰하는 건지 아니면 가계 경제를 귀찮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계부를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건 엄마가 아빠에게 보낸 위로입니다. 간간히 가계부를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건 저희 친정엄마에게 배운 거거든요. 친정엄마는 아빠가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월급을 꼬박꼬박 엄마에게 입금을 해주셨는데 엄마는 아빠가 혼자 외국 생활 하시는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막 걸음마를 하는 그런 예쁜 짓을 하는 귀여운 나이였고 그런 딸을 두고 타지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매달 편지와 함께 적금 통장 복사본을 아빠에게 편지로 보내셨대요. 아빠가 이걸 보면서 내가 번 돈이 이렇게 모이고 있구나. 내가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엄마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도 가끔은 내가 번 돈이 얼마나 쓰이고 있고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삶의 보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부부에게도 중간정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활을 해보시면 여자분들은 특히 알겠지만 쉽게 적자가 나고, 또 우리는 큰 돈을 쓰지 않는데 카드값은 목돈으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잘 안 써지네요. 목돈으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카드값을 보면서 내가 이번 달에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명세서를 넘겨보면 만 원, 2만 원, 5만 원 이런 소지출들이 대부분이에요. 유난히 비싼 물건은 사지도 않고요. 또 좋은 식당에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달에 모이면 이렇게 거금이 되어서 제 월급을 그대로 흡수해 가거든요. 이게 제가 남편과 공유하기를 생각한 이유예요. 어, 남편들이 50대가 되면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본대요. 우리 돈 얼마나 모였어? 그런데 아내들의 대답은 남편들이 원하는 것 같지 않죠. 그러면 남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모았어? 근데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모인 게 어딨어. 다 생활비로 썼지. 아내가 저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뻔하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뭐 땅으로 꺼진 것도 아니고 모두 아이들 교육비고 식비고 그외 기타 등등 이렇게 말도 못할 사소한 비용으로 다 쓰인 거잖아요. 정작 본인은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도 못했고 커피값도 아껴가면서 저희가 살았는데 그것밖에 못 모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근데 남편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월급을 정말 10원짜리 하나 안 건드리고 월급 통장을 아내가 20년을 차지하고 살아왔는데 명품 시계 하나 손목에 걸쳐보지 못하고 또 좋은 차도 아직 못 몰아봤는데 모인 돈이 없다고 하면 좀 허망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 중간정산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무조건 절약에는 한계가 있다입니다. 가계부를 공유하면 가정 경제에 대한 부부의 대화가 늘어나요. 그래서 가정에서 경제는 부부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보다 나은 절약 방법, 또 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경제 상황을 만들게 되죠.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고 돈을 버는 보람이 있다고 말을 해요. 뭐 오늘은 돼지갈비가 먹고 싶어. 우리 회식하러 갈래?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데 그거 하나 못 먹냐? 뭐 이러면서 투덜거려요. 그러면 또 자기 돈 벌어서 그거 하나 사 먹는 것도 눈치를 보는 남편이 좀 괜히 짠해져서 식당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신혼부부인 저희 둘의 식비만 한 달에 6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엔겔 지수가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월 말에 제가 가계부를 신랑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신랑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먹어? 하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이 방법이 남편의 식담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몫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60만 원을 썼어 이렇게 말을 해봤자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한번 눈으로 가계부를 보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정말 우리가 많이 먹는구나, 외식을 줄여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외식을 모두 다 줄이는 건 힘들지만 아무래도 몇 번은 참게 되더라고요. 부부의 경제 생활의 가장 큰 첫걸음은 함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돌아서면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게 돈이고 경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할 수 없으면서 무조건 절약하자는 말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함께 보고 또 고민하다 보면 자연히 절약을 이야기하게 되는 힘이 있죠.
마무리를 좀 해볼 건데요. 물론 부부마다 상황이 다르고 경제 규모도 달라요. 무조건 제 말을 따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혼자 경제를 책임지고 20년이 지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고민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끼려는데 배우자가 낭비해서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 상황을 모르니까 막 쓰게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저는 저 혼자 경제권을 쥐는 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건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겠다고 애초에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 집 가계부는 함께 공유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가계부를 쓰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실질적인 가계부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